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까지 생각하면 거의 뭐 1년 만인데요. 어쨌든 지난 7월 달에 당대표를 맡으면서 다시 총선의 패배를 딛고 새로운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뭐 이랬었는데 지금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역시 이제 결정적이었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 5명이 전부 사퇴를 하면서 당원에 결국은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정해진 그런 수순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뭐 본인의 희망과 관계없이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누가 이제 그렇다면 향후에 국민의힘을 이끌 것이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전 대표라든지 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뭐 장관이죠. 또 나경원 의원 등등이 좀 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뭐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또 원희룡 전 장관까지 다들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라고 할까 위기 관리 체제, 안정적인 체제를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되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당의 지금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사실 아마 뭐 그런 여유가 별로 없겠죠. 뭐 전반적으로 다들 좀 폭탄을 맞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험난한 시절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비등하게 끓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오늘 뭐 얘기를 했죠. 한동훈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러면서 늘 총구가 대통령을 향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뭐 이제 홍준표 시장님, 홍 시장께서는 전부터 한동훈 대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죠.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만 사라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도 해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뭐 유정복 시장 등 같이 해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오 시장 등이 탄핵으로 가자, 당론으로 또 그렇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좀 서운함을 이렇게 표출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를 놓고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가동을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탄핵에 찬성했던 김예지 의원이라든지 진정호 의원이라든지 김상호 의원이라든지 등등을 향해서 당을 나가라 뭐 이런 얘기들이 빗발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결국은 너네들 배신자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국민의힘이 포용하는 범위를 좀 넓게 가져가야 하는데 어쨌든 갈수록 좁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전에 제가 칼럼에도 한번 썼는데 보수 세력이 이른바 보수 세력이 소수파가 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그 전 총선과 비교해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치러진 2020년 총선 때 보수와 진보 세력 그러니까 정당을 기준으로 찍은 모든 표를 합해서 봤을 때 진보 세력이 10%포인트 정도 더 많았습니다. 올해 총선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때보다도 더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진보 세력이 12.24%포인트
보수 세력보다 더 많이 표를 얻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보수는 소수파입니다. 소수파가 살 길을 찾는 방법은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수파가 살려면은 정말 대단한 신뢰를 획득을 하든지 다수로부터 아니면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나와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야 어떤 새로운 살 길이 생기는 거죠. 근데 너랑 나랑 달라라는 얘기만을 자꾸 하면서 상대방을 배척하고 쳐내놓은 쪽으로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너는 보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된다면 이른바 국민의힘의 미래는 계속해서 어두울 것이다. 보수의 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현재 가는 모습이 뭐 그런 거죠. 어쨌든 한동훈 대표 대권과도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한때 두 자릿수까지 갔었고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면서 한 자릿수를 기록을 했지만 여전히 유력한 주자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대권 주자로서 상당히 좀 힘들게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이번 탄핵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따르던 의원들이 보통 한 20명 정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찬성표를 찍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의원들이 한 12명 정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좀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른바 결국 이랬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제 국민 지지율인데 그 지지율이 높으면 그 힘으로 많은 것들을 견뎌갈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 15, 14%, 15%를 기록하다가 7%, 8%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이것도 이제 한 대표의 미래를 좀 낙관하기 어렵게 보는 한 근거입니다. 세 번째가 뭐 소통 부족 이런 건데 경험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 경험 부족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의원들과의 소통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 방식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좀 미숙함을 노출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한 세 가지 이유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큰 꿈을 펼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이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정치라는 게 또 돌고 도는 것이고 어제와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면이 열릴 수도 있겠죠. 일단은 현 상황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새로운 대권과 관련해서 도전하고 하는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